가장 중요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능날 갑자기 하려고 하면 1, 2분이 촉박해지고 그게 또 시험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6월 모의고사를 볼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늘은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6월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현역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6월 모의고사를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상 번째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N수생이 역대급으로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긴장되는 2월 모의고사 시험에 더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모의고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보고링! 첫 번째로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역대급 N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의대 증원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죠. 역대급 장수생들이 수능판에 들어온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에 따라 제가 최근에 만나봤던 많은 학생분들, 학부모님들도 장수생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사 하나는 간략히 같이 읽어볼게요. 6월 모의고사 N수생 응시 역대 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등의 응시자 수는 88,698명으로 2011년 응시자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응시자보다는 398명 늘었다. 지난해에는 6월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는 재학생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졸업생 지원자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 올해 재학생 응시자는 38만 5,43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60명 늘어났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전체 지원자는 47만 4,133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1,458명 증가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읽으면서 느끼셨나요? 이게 기사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N수생 응시가 역대 최다다.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정작 작년 6평 대비 늘어난 졸업생 인원은 398명입니다. 막 역대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별로 안 늘었죠. 398명 늘었습니다. 게다가 비율로 보면 재학생 지원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졸업생 지원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만큼 역대급으로 N수생이 많고 몇천 명이 늘었고 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N수생 유입을 경계하고 그에 따라 공부량을 늘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 대처지만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수능 공부를 포기하는 건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너무 겁먹지 말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6평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인지, 현역들은 6평에 비해 무조건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당연히 아닙니다. 현역 친구들이랑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어요. 선생님, 현역은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 때에 비해서 두세 등급 정도 떨어진다는데 맞겠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의고사가 상대평가제인데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두세 등급씩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등급 컷상 수능에서 등급이 그렇게 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원점수가 공연히 1, 20점씩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차이는 모의고사랑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겁니다. 혹시나 주변에 수능날 막 20점씩 떨어졌다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가 공부를 안 했거나 수능을 잘 못 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의미한 괴담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고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진단하는 것, 둘은 내가 틀린 부분들을 복기하면서 채워나가야 될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는 겁니다. 즉 현재 상태와 부족한 점을 진단하는 것에만 의미를 둬야지 너무 목숨 걸고 덤비거나 너무 못 봤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6평 하나 망했다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아예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선택 과목을 바꾼다거나 하는 행위는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6월 모의고사로 수능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NO입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볼게요. 여기 작년 기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의 등급 컷을 가지고 왔고요. 1, 2등급 커트라인만 편의상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평가원 시험 중 첫 시험이었던 6월 모의고사를 보면 화작 1등급 커트라인이 97점이 뜨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쉽게 내도 변별력이 없고 실수하면 2등급이 뜨니까 학생들이 좀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 좀 쉽게 나오려나? 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이때 분위기가 킬러를 없앤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만 낸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어서 등급 컷이 또 너무 높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쉽게 낸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6평보다 어렵게 나왔고 수능까지 까보면 수능이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즉 작년 한 해 사이클로 보면 6월 모의고사에는 극도로 쉬운 시험을 내고 수능에는 극도로 어려운 시험을 냈던 거죠. 즉 결론은 6월 모의고사로 수능 난이도를 예측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수학도 봐야겠죠? 자, 먼저 평가원 첫 시험인 6월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은 어렵게 나왔어요. 미적 1컷도 80 초반이었고 확통도 90점을 못 넘었으니까 6평 수학은 어렵게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킬러를 없앤다, 물수능이다, 변별력을 잃을 것이다, 각종 우려가 많아서 9평은 엄청 쉽게 나오려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또 막상 등급컷을 보면 그렇지 않았죠. 물론 등급컷이 높긴 했죠.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킬러를 없앤다고 했던 것 치고는 이 정도는 어렵네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까봤더니 또 너무 어렵게 나왔죠. 각종 킬러를 없앨 것이며 쉽게 낼 것이라는 여론이 무색할 정도로 시험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6, 9평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선택 과목 간의 표점 차이가 더 컸죠. 미적 선택 문항이 어렵게 나오면서 다른 선택 과목들과 미적의 1등급 커트라인 차이가 좀 크게 났습니다. 즉 여기서도 6평만 보고 수능에 대해 많은 예측을 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 6평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수능장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하려고 생각했던 거 많잖아요. 초콜릿도 있을 거고 바카스도 있고 각종 포도당 캔디 등 본인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다 6평 때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채점도 6평 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평, 9평 때 가채점 안 하다가 수능날 갑자기 하려고 하면 1, 2분이 촉박해지고 그게 또 시험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채점을 수능날 하실 분들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모의고사 전날 잠을 너무 푹 많이 자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조금 부족하게 잠을 자고 한번 가보세요. 막상 수능 전날이 되면 현역이고 N수생이고 각자의 이유로 잠이 잘 안 와요. 극단적으로는 한숨도 못 자고 가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능 전날 잠을 잘 못 자더라도 멘붕하지 않으려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꼴딱 밤을 새고 가기에는 이 몇 번 없는 평가원 시험이 소중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적당히 자는 거에서 조금 부족한 정도로 잠을 자고 가서 시험을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잘 보고 오세요. 저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